My heart's been ripped wide open. So many mixed emotions. It's like I find... 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오늘 제가 티볼리 에어를 시승하기에 앞서서 외관과 실내를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시승을 할까 하는데요. 일단 티볼리 에어 바뀐 점은 크게 없습니다. 외관에서 크게 바뀌었다라고 느껴지는 점은 없고요. 거의 기존과 동일하게 나왔고, 이제 헤드램프 쪽의 디자인이 조금 변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위에 루프 스킨 자체가 투톤 컬러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점, 상당히 이쁘게 좀 다가오고 있고요. 티볼리 에어의 가장 장점을 보려면 측면을 봐야겠죠. 측면 같은 경우는 보면 티볼리와 휠베이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휠베이스는 거의 동일하지만 트렁크 라인 쪽이 더 늘어나면서 트렁크 적재 공간, 매직 스페이스라고 하죠. 쌍용 자동차에서 얘기하는 마이 매직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차량 자체가 상당한 사이즈로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소형 SUV지만 SUV의 급을 넘어서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마이 매직 스페이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티볼리의 휠베이스는 같지만 이 트렁크 라인 공간이 더 넓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큰 트렁크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한번 잠깐 열어보면요, 그걸 열었을 때 지금 요거는 제가 차박을 하기 위해서 쌍용 어드벤츠 요번 이벤트에서 타프와 그 다음에 에어 매트 요거를 이렇게 따로 지급을 해줘서 이렇게 있었고요. 트렁크 공간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한 크기죠. 요거 한번 지금 제가 빼내서 실제 안에 트렁크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크기가 정말 상당하죠.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중형 SUV급의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한 트렁크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실내에 보면 이쪽에 이렇게 차박을 할 때 여기다 이렇게 짐이 흔들리지 않게끔 요런 또 센스 있는 디자인을 해놓은 거는 상당히 좋게 평가해 줄만 하고요. 다만 이제 차급이 있다 보니까 2열 시트에 폴딩 되는 그런 버튼 같은 거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어떤 거를 적재할 수 있게끔, 걸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봉투라든가 그런 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여기다 이렇게 걸 수 있게끔 이렇게 디테일하게 있고요. 이쪽은 또 그게 4가지나 있네요. 상당히 많고, 이쪽에도 이제 버튼이 있네요. 등이 들어오는, 네, 지금 이렇게 등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죠?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는 폴딩을 했을 때 느낌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2열 시트를 폴딩 했을 때 느낌이,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측면이 완벽하게 플랫은 되는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각도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차박을 한번 하기 위해서 직접 매트를 깔고 누워 봤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네, 매트를 깔았을 때는 그런 불편감은 없었고, 저쪽도 마저 눕혀보도록 할게요. 눕혔을 때 어떤 느낌인지. 네, 시트를 제끼고, 네, 전체를 딱 했을 때 요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요 앞에 공간도 상당히 남기 때문에 저 앞에도 평탄화를 하면 상당히 뭐 어른 성인이 2명 이상 들어가서 충분히 차박이 가능할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다시 플랫 했을 때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상당하죠. 크기가 이게 정말 소형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적재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실을 수 있는 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죠.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리클라이닝 기능은 없습니다. 네,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있었다라면 정말 하극상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리클라이닝 기능은 없고요. 2열 레그룸을 잠깐 앉아보면, 자, 2열 레그룸을 앉았을 때 지금 이 운전석 시트 포지션은 1열은 저의 기준에 맞춰서 맞춰놓은 거고요. 주먹은 하나하고 반 정도 들어가겠네요. 뭐 이 정도면 성인이 앉기에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보면 들어가고도 한참이 남습니다. 이 공간이, 위아래 공간이 여기가 상당히 높아요. 제가 한번 내려서 다시 보여드리면, 공간 자체가 뭐 발이 웬만한 아주 큰 분이 발을 집어넣어도 상당히 많이 남을 정도로 공간이 남고요. 그 다음에 이게 헤드룸을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2열에서의
헤드룸 공간을 보면 주먹 하나를, 제가 지금 모자를 써서 그렇지 주먹을 세우고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넓은 여유로운 헤드룸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고, 이제 직물로 되어 있죠. 네, 이게 뭐 스웨이드로 되어 있을 리는 없을 테고 직물로 되어 있고, 이쪽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까지 직물 시트로 되어 있는 느낌은 없고요. 네, 여기는 직물 느낌의 플라스틱으로 여기도 되어 있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2열에서 바라본 1열 운전석과 조수석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그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도 크게 다가오죠. 약간 모양 자체가 투싼 풀체인지의 그런 세로형의 느낌이지만 또 약간은 근데 좀 각이 져 있다 보니까 고급감은 확실히 좀 떨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뭐 소형 SUV에서 이 정도 급이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차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약간 D컷의 느낌도 나게끔 이 아래를 동그랗지 않게끔 했다라는 부분도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앞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열 실내를 잠깐 타기 전에 먼저 보여드리면 도어 쪽도 이쪽도 마감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천이긴 한데 가죽은 아니고요. 천 느낌인데 처음에 이게 플라스틱인 줄 알았어요. 뭐 카본이나 이런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천 느낌이고, 이쪽은 스피커 있는 쪽은 플라스틱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 윈도우 오토 슬라이딩 도어는 운전석 쪽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양쪽 이 세 군데는 파워 오토 슬라이딩 도어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앉았을 때 실내에 타보면 네, 요렇게 웰컴 기능 소리가 나고요. 봤을 때 여기 지금 스티어링 이쪽에 펀칭이 들어가 있어서 그립감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렇게 만졌을 때 상당히 스티어링 휠 자체의 느낌을 잡았을 때 그립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쪽도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고 쌍용 엠블럼 로고가 들어가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기어 너브도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소형이니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무선 충전, 네, 패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브 박스도 상당히 깊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넉넉하게 꽤나, 여기도 보면 두 가지 그 정도가 컵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물통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들은 상당히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기는 좀 단순하게 정말 컵홀더로서의 기능만, 그리고 여기 이제 지지대 같은 게 좀 없어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자체도 상당히 깊은 편이에요. 상당히 깊고, 특이한 거는 여기가 이제 뚫려 있어요. 그래서 좀 긴 패드 같은 거, 네, 아이패드나 이런 거 같은 것도 여기다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리라는 깊이감이 있고요. 뭐 이건 다용도면으로 잘 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시트의 질감 자체는 인조가죽 같은데요. 상당히 괜찮아요. 네, 착자감 자체가 현대 기아보다 소프트하지는 않고요. 좀 하드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불편한 정도의 그런 하드함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의 디자인은 보면 올류 렉스턴이 생각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조금 더 길고 그러면 올류 렉스턴 같다라는 느낌. 이런데 마감이 이제 퀼팅이 들어가 있죠. 올류 렉스턴은 좀 비슷한 패밀리 디자인을 따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은 대시보드, 그러니까 여기 하우징 쪽은 보면 스티치가 또 들어가 있어서 나름 고급감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여기 덧댄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있고, 한번 시동을 걸어 볼게요. 시동을 걸었을 때 클러스터의 모습이 어떤지.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상당히 그래픽 자체는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내비 화면 네, 잠깐 보여드리고요. 요 디스플레이도 뭐 여러 가지 모드로 바뀌더라고요. 이제 제가 눌러보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주행 보조 설정, 이렇게 메뉴로 들어갈 수 있고요. 주행 시간 요런 거, 이게 이제 기본 클러스터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약간 스포츠 모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클러스터의 모습이죠. 상당히 재미나네요. 요런 또 운행을 하면서 심심하지 않게끔 이런 눈에 또 재미난 느낌을 주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내비게이션이 켜지면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는 화면이 나와요. 저 요거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모양이 여기에 나오게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요렇게 화면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화면에 가는 대로 방향대로 여기에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번에 올류 렉스턴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올류 렉스턴도 이렇게 지도가 여기 내비게이션 지도가 뜨는데 생각보다 꽤 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아이나비나 뭐 이런 거 제품들 봤을 때 그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따지자면 뭐 노트보다 훨씬 크게 보이니까요. 괜찮고요. 단지 이제 여기 HUD가 없다 보니까 요걸로 이제 대체해서 아무래도 전방 시야를 확인해 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계기판을 보면서 지도도 같이 볼 수 있게끔 내비게이션까지 보지 않고요. 이렇게 화면이 여러 가지 화면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요거는 상당히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쌍용 자동차도 상당히 이런 세세한 부분에도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드네요. 괜찮네요. 이런 거 괜찮고, 헤드 콘솔 자체도 그냥 가장 심플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트인 캠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선글라스 박스가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단 거울 같은 경우도 연동해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네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일반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그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소형 SUV지만 공간성 자체는 상당히 준중형 정도의 공간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트렁크는 오히려 중형 정도까지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 실내 뭐 이런 마감 재질이나 이런 감수성 같은 느낌들 자체도 요즘 트렌드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성 자체가 티볼리 자체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쌍용 자동차 내에서도 티볼리 에어 역시 같은 DNA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마이 매직 스페이스라는 트렁크의 적재 공간까지 늘리면서 이번에도 상당한 또 이 쌍용 매니아 분들에게는 큰 인기를 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시승과 차박을 통해서 또 다른 이 티볼리 에어의 매력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솔린 차량이 그런지 시동이 걸렸을 때 조용은 한데 엔진 소음 유입은 어느 정도는 있네요. 투싼 풀체인지나 아니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팰리세이드의 가솔린 차량보다는 확실히 엔진 진동 소음이 안으로 유입은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한번 제가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이제 티볼리하고 크기는 휠 베이스는 똑같아요. 휠 베이스는 동일하지만 뒤에 트렁크 라인이 더 길게 이제 빠져 있는 게 이제 티볼리 에어죠. 일단은 요 방지턱 한번 지금 넘어가 볼게요. 뭐 방지턱을 넘을 때도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쌍용 자동차는 상당히 좀 투박하고 이런 어떤 방지턱을 넘을 때 좀 통통통통 튄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지금 제가 티볼리 에어를 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느낄 수는 없을 정도로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네, 지금 또 과속 방지턱을 넘을 건데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자, 근데 지금 방향 지시등 소리 들리나요? 야, 이게 무슨 옥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향 지시등이 현대 기아차하고의 그 소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들리시죠? 네, 진짜 약간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 이것도 재미지네요. 뭐 나름대로 제가 현대 기아차만 이제까지 좀 많이 타봤더래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나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스탑앤고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네, 지금 잠깐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출발할 때 시동이 걸렸죠. 네, 쌍용 자동차에서도 이제 ISG 기능을 만나볼 수 있게끔 되었네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죠. 신차들이 나오면서 쌍용 자동차에도 여러가지 편의 안전 사양들이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전반적으로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 느낌은 조금 하드한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서스펜션 자체가 현대기아차처럼 이렇게 무르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소프트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아래 바닥에 이렇게 요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탁 칠 때 바로 그냥 이 시트를 타고 올라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하드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브레이크 응답성도 아직 뭐 고속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충분히 거리를 확보하고 쓸 수 있을 정도의 응답성은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이 차량을 끌고 올 때 약간 고속을 달렸을 때는 브레이크가 약간 좀 밀려서 들어간다라는 느낌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고속에서 응답성은 제가 한번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체크해서 구독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스티어링 휠 자체는 차체 크기에 비해서 좀 큰 편이에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커서 상당히 딱 잡았을 때 뭐 어디를 잡아도 좀 편한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포스포크 형태인데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뭐 고급지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도 보면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들이 손찌문이 조금 묻잖아요. 이제 손이 제일 많이 가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차라리 무광 크롬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차급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다 블랙 하이그로시예요. 그래서 요새는 추세들이 신차들이 블랙 하이그로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호불호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딱 봤을 때 이 실내 디자인 자체를 좀 깔끔한 느낌을 들게끔 하는 게 이 블랙 하이그로시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진짜 커 보이네요. 이렇게 외곽 이 프레임 자체가 크게 되어 있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크다 보니까 이 옆에 센터페시아 디자인 자체가 좀 작게 느껴져요. 예, 저쪽 부분 조수석 쪽도 보면 물론 이제 차체 사이즈가 작은 것도 있겠죠. 근데 좀 작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사이드미러도 이 정도면 이 차급에 맞게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플래그십 사이드미러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윈도우에 붙어 있는 사이드미러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차량이 옆에 다가올 때 경고등을 또 켜주는 기능도 있고요. 네, 이런 편의 안전 사양이 참 상당히 좋아졌어요. 쌍용자동차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주행 진입감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제가 예상했던 그 티볼리의 승차감보다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차급에는 확실히 괜찮은 승차감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하드한 느낌은 있기는 한데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차급이 있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자, 여기는 지금 시속이 30km 구간이라 제가 빨리 달릴 수가 없어서 천천히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요 바닥에서 노면 소음은 그렇게 들리지는 않는데 이 요철을 지날 때의 잔진동이 시트를 타고 들어오는 부분은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장거리 운행을 한다 셈 치면 조금 주행 그런 피로감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단거리를 이용할 때는 뭐 크게 느낄 일은 없지만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이 주행에 대한 피로감이 어느 정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 외에 지금 아직 저속에서는 뭐 풍절음이라든가 바닥 노면 소음이 귀에 거슬릴 정도로 들어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 방향지 시등 소리는 적응이 안 되네요, 좀. 네. 자, 유턴할 때 한번 차의 회전력을 한번 볼게요. 어떤지. 지금 이게 스탑앤고가 기능이 있다 보니까 시동이 꺼졌을 때는 상당히 조용할 수밖에 없죠. 디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네. 시동가 바뀌었나요? 네, 바뀌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유턴을 할 때도 상당히 부드럽게 큰 공간 차지하지 않고 잘 돌 수 있게끔 차량의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거 좀 지날 때 상당히 많이 흔들리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과속방지턱이 좀 심하게 되어 있는 곳 자체는 롤링이 조금 있어요. 차가 이렇게
옆뒤로 앞뒤로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전혀 없진 않고요. 네. 그리고 약간의 언덕에서 뭐 힘이 딸릴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네. 괜찮고요.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그냥 일상 데일리카로 쓰시기에는 뭐 큰 무리감이 없어요.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티볼리 에어의 가장 큰 장점은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준준형 이상의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용도로 쓰기에는 이 차량이 상당히 좋다, 이런 느낌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내 주행이라든가 이런 데일리카로 사용하기에는 무난하다, 뭐 이런 느낌을 듭니다. 근데 이제 내일 제가 고속 주행을 이제 해볼 건데요. 고속 주행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장거리 주행에 있어서 티볼리 에어가 괜찮은지,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스탑앤고 기능 자체도 큰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시동이 꺼졌다 켜지는데, 크게 뭐 예전 처음 스탑앤고 나왔을 때 그 기능보다도 훨씬 더 유연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세팅값 자체가 시동이 꺼졌다가 제가 엑셀을 밟아도 그렇게 뭐 큰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불편하다, 그냥 스탑앤고를 끄고 싶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네, 잘 세팅값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이따 가는 곳은 약간 이제 그 도로 자체가 썩 좋지 않은 상태의 도로를 제가 가볼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차박을 하다 보면 일반 도로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도로 말고도 또 약간 오프로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도로 위를 달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티볼리 에어가 과연 그런 곳에서의 운전 성능 능력은 어떤지, 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속이 한 60km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도 뭐 바닥 놓으면 소음이 그렇게 심하게 들린다거나 풍절음도 그렇게 거스릴 정도의 느낌은 없네요.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이제 좀 요철을 지나갈 때는 그 요철의 그대로 느낌 자체가 내가 어떤 요철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트를 타고 제 몸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이라면 또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차급에서 그 정도가 이렇게 제가 지금 차선을 변경할 때 깜빡이를 안 트니까 또 바로 띠디딕 하고 경고음을 알려주네요. 네, 편의장비 장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쌍용 자동차가 진짜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그런 쌍용 자동차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특히 이번에 올류 렉스턴에서는 드디어 이제 그 아래 동생인 코란도에도 들어가 있던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게 됐죠.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올류 렉스턴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건 참 칭찬할 만한 일일 것 같고요. 네, 이게 스탑앤고가 싫으신 분들은 여기 지금 보면 티볼리 에어는 여기에 스탑앤고 버튼 끄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펠리세이드 스탑앤고는 잘 끄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보통 가솔린 차량들은 디젤 차량처럼 이렇게 실내에 유입되는 소음이, 엔진 유입 소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스탑앤고 자체를 켜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름이나 이런 전자기기 계통을 많이 쓸 때 스탑앤고를 쓰다 보면 시내 주행에서 섰다 갔다를 할 때 배터리의 그런 수명 자체가 좀 짧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디젤 차량이 아니신 분들은 스탑앤고 기능을 쓰지 않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물론 이제 개인 취향이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런 좀 배터리의 수명을 좀 늘리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스탑앤고 기능은 뭐 안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참 재미난 것 같고, 이제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네, 이제 웅 하는 소리가 좀 들리긴 하죠. 네. 근데 힘이 딸린다는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엔진 그 특유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쌍용 자동차의 엔진 세팅값 때문에 가솔린이지만 이런 웅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쌍용 자동차가 이전부터도 이 엔진음을 조용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렇게 쌍용 자동차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엔진 소음은 현대기아차는 좀 부드럽게 잘 안 들리는 쪽으로 가지만 유럽 같은 기준에서는 보면 오히려 엔진 소음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 차가 괜찮은 차다라고 또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분은 쌍용 자동차를 좋아하는 매니아 분들은
좋아할 만한 엔진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진짜 막 옆 사람과 대화가 하기 힘들 정도의 엔진 소음이었다면 저도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요 차 참 네, 브레이크 네, 한번 지금 밟아봤는데 네, 잘 쓰네요. 아주 고속은 아니었지만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은 게 아니라 좀 꾹 밟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정차하고 싶은 느낌에서 차가 서줬습니다. 네, 요런 거 응답성 괜찮네요. 예, 미국 차량들 같은 경우는 뭐 트래버스 차량도 그렇지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좀 이렇게 꾹 눌러줘야지 이 브레이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응답성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뭐 그렇게 그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그렇게 흔치 않죠. 국내 차량들은 좀 이렇게 도로가 사정이 이제 차량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좀 즉각 반응을 하게끔 국내 완성업자들이 세팅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차량들 같은 경우는 뭐 도로도 넓고 그렇게 급 이제 정지를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바로바로 하면 너무 이제 그 승차감을 저해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 그래서 조금 응답성을 몇 초 뒤로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차량들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쌍용은 그 중간인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의 즉각 응답성하고 그 미국 차량 등의 조금 지연된 응답성 그 사이 정도 수준?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전혀 제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응답성은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코너링 지금 돌고 있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네, 약간의 롤링이 있기는 한데 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한번 좀 코너를 또 돌아봤는데요. 네, 그리고 한번 정속을 한번 밟아볼게요. 잘 치고 나가네요. 티볼리 에어도 이 정도면 괜찮네요. 참 국내 차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진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칭찬할 만한 부분은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혀 뭐 허둥댄다거나 이런 느낌 없습니다. 고속에서 약간 이제 제가 핸들을 꺾고 이렇게 했을 때도 차가 막 허둥지둥 된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차 자체가 서로 앞뒤 배분이 잘 돼서 서스펜션 자체 무게 배분이 잘 돼서 잘 된다는 느낌이 들고요. 자, 여기서 들어갔었나요? 네, 일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쪽이 아닌가? 좀 헷갈린다. 이게 조금 도로 사정이 좋지는 않은 곳이지만 한번 가서 차를 세워보고 실내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사정이 그렇게 썩 좋은 곳은 아닌데 한번 이렇게 해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조금 요초를 지날 때는 조금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네, 여기에 잠깐 차를 정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자, 지금 제가 온 곳은 노면 상태가 고르지는 않은 곳에 한번 제가 티볼리를 좀 끌고 와봤어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차가 지나가니까 확실히 이렇게 후방을 할 때도 경고등 표시가 나네요. 이런 데에서의 티볼리의 승차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차가 좀 많이 흔들리긴 합니다. 네, 도로 사정이 진짜 안 좋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타고 올라온다는 느낌은 들고요. 그런 데를 갔을 때는 좀 차가 좌우로 좀 많이 흔들린다라는 느낌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도로가 잘 닦인 도로에서 달리는 거하고 이렇게 좀 불규칙적인 도로에서 달리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크게 느껴지는 정도이고, 일반 도로로 나왔을 때는 뭐 큰 다른 차량들과 좀 급이 높은 차량들과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좀 지금 언덕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언덕에 조금 경사가 있습니다. 경사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지금 올라가 보면 힘이 부족한 건 전혀 못 느끼겠어요. 네. 전혀 언덕에서의 힘 부족. 그리고 이제 내리막길 지금 내려갈 건데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도 코너링을 지금 돌고 있는데 바닥에 딱 붙어서 가는 느낌으로 잘 갑니다. 네, 잘 가지고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바닥을 내려갈 때도 이제 저쪽에 가면 상당히 좀 이제 울퉁불퉁한 도로일 텐데요.路面에 고르지 않은 도로인데, 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고요. 네, 좀 롤링도 있고, 이런 도로에 들어오니까 좀 차가 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좀 흔들림 정도가 있다 라는 셈이 들고요. 차량이 뭐 좁은 곳에서 빠져나갈 때도 티볼리 에어가 뒤에 전장까지 길이는 상당히 있지만 크게 그런 이질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네, 잘 가고요. 뭐 도로의 이런 부분들 확실히 지금 제가 요철이 많은 도로를 지금 들어왔는데 아까 일반 도로에서 느끼는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네요. 네, 조금 시트를 타고 잔진동들이 좀 많이 올라온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차량에 급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들은 좀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흔들림이 보이시죠?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언덕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건데요. 언덕에서 티볼리 에어의 힘은 좀 어떨지. 네. 이런 느낌이고요. 아까 제가 이쪽에서 왔었죠? 언덕을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언덕에서의 가속감이나 주행 안정성은 어떤지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전혀 언덕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게 차가 좀 힘이 딸린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를 내려갈 때도 차가 뒤뚱뒤뚱 거린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아주 잘 타고 내려가고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 지금 여기 켜져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도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이 차선 바깥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나가 볼게요. 어떤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는지. 네, 이렇게 차선을 이탈을 했을 때 잡지를 못하네요. 이 도로 자체는 인식을 못하네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에서. 이게 이제 아마 킬로수가 60km 이상에서만 아마 작동하나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시속 60을 넘어가서 차선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렇네요. 시속 60km가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선을 넘어가면 네, 넘어갔다고 하고, 경고음 뭐 툭 쳐서 안으로 넣어주지는 않지만 시속 60 아래에서는 차선을 넘어가도 이 경고음이 뜨지는 않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속 60 아래에서는, 자, 아래에서 넘어갔을 때는 뜨지 않아요. 뜨지 않고, 시속 60을 넘어갔을 때는 이제 뜨는데, 그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차선 유지 보조는 60km 이상에서만 작동을 한다. 자, 언덕에서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자, 한번 내려갈 때 차가 잘 세팅 값이 잘 잡아주는지 한번 볼게요. 네. 네, 스무스하게 잘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티볼리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특히 이 티볼리 에어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소형 SUV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트렁크 공간, 적재 공간을 티볼리 에어에서는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캠핑이나 차박,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즐기시는, 레저 활동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티볼리 에어만의 그런 메리트를 느끼고 차를 구매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주행 성능 자체나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소형 SUV라고 해서 뭐 편의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라든가 스탑앤고 기능, 그리고 그런 경보, 안전사항에 대한 경고들도 잘 울리는 느낌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기 한번 도로 위를 한번 제가 쓱 올라가면서 차선 유지 보조를 잘 읽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초반 가속력을 한번 볼게요. 네. 100km까지 올라가는데 아주 스무스하게 잘 올라가네요. 네. 이 정도면. 그리고 지금 코너 돌고 있는데 괜찮아요. 아주 뭐 이렇게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차선을 한번 제가 깜빡이를 안 틀고 잠깐 넘어가 볼게요. 인식을 하진 않네요. 이 선에서는. 이게 60km 이상에서는 차선이 넘어갔을 때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예. 요거는 지금 이게 인식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네요. 국도에서는 이게 인식 차로 유지 보조를 지금 보면 넘어가려 그러면 여기선 또 인식을 못해요. 요게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펠리스나 이런 것들은 이런 일반 국도에서도 60km 이상일 때 차선 이탈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경고음이 뜨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식을 할 때도 있고 인식을 못 할 때도 있어요.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회전해서 들어갈 때 여기 이제 좀 커브를 도는 데가 있는데 한번 돌아볼게요. 자. 네, 뭐 한 손으로 돌려도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자, 언덕에서 다시 한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퍼포먼스면 이 소형 SUV, 이 정도 티볼리 에어에서의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다 느끼지 않나.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여기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는 또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해요. 어디에서는 인식을 잘 못하고 어디에서는 좀 인식을 하고. 자, 이렇게 깜빡이를 트고 들어갈 때는 차선 유지 보조에 대한 경고는 되진 않죠. 자, 근데 생각보다 아주 고속을 달리지는 않아서 그러는데 풍조름이 그렇게 크게, 네, 지금 이게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유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었을 때하고 닫았을 때의 밖에 소음 자체가 방음이 생각보다 잘 돼 있는데요. 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꽤 느껴져요. 열고 지금 달렸을 때 소음 유입되는 정도하고, 네,
닫았을 때 확실히 확 조용해집니다. 이런 부분은 참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고속에서 달렸을 때는 좀 느낌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고속에서는 이중접합 차압 유리의 그런 효과성이 확실하게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고속 주행에서 한번 체크를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시속 30km 구간이라 빨리 달릴 수가 없어서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뭐 저속 주행에서는 뭐 이 정도면 진짜 고개를 끄덕일 만큼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의 주행 질감이나 네, 뭐 이 정도의 뭐 통통 튀는 정도 바운스는 인정해줘야죠, 소형 SUV에서는. 네. 전반적으로 차량 자체의 티볼리 에어의 상품성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실내 공간의 적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름 그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맞춰서 나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이제 내일 정도쯤은 차박 컨텐츠하고 이제 고속 주행에서의 티볼리 에어에 대한 그 시승 소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내 주행에 대한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칠까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고속 주행과 네, 캠핑에서의 느낌 리뷰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